안녕하셨습니까? 채널 24K와 함께 읽어나가시는 역사란 무엇인가? 오늘 그 9번째 강의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시간에 이제 안내를 드렸듯이 이 어려운 책, 이거 뭐 이렇게 재미도 없는 거, 이거 왜 굳이 읽어야 되냐? 여기에 대한 답을 한 번쯤 구해보고 다음을 넘어가는 게 훨씬 의미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은 보론으로 인문학이란 무엇인가? 왜 도대체 우리는 이런 독서를 해야 하는가? 이거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들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벗어 던지지 못하는 의문, 그리고 결코 끝내 해결하지도 못하는 그런 과제가 있죠. 문제가 있죠. 아마도 누구나 이제 그런 과제를 가지고 살 건데, 본원적인 과제가 있고 현실적 과제가 있습니다. 본원적으로 인간들이 누구라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 어떤 성인군자도 해결을 못했던 거, 그건 뭐겠습니까? 인간은 고독하다는 거죠. 자기 혼자서 생명을 유지하고 혼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결국은 많은 도움을 받고 사회적 동물로 살아가지만 결국은 개체라는 거죠. 그래서 고독하다는 것, 이건 인간의 운명 같은 거죠. 두 번째로 반드시 죽을 건데, 죽으면은 글쎄요,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다르지만 이걸 뺀다면 죽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지? 이 힘든 거 다 견디면서 왜 살아야 되지? 허무하다는 거, 인생은 허무하다는 거. 모든 인류는 이 두 가지의 문제에 시달리면서 극복도 못하고 이러고 이제 사는 존재죠. 그래서 이런 본원적 과제로부터 현실적 문제가 생기는데 결국 이것들 때문에 산다는 것 자체가 항상 불안정하고 불안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도 불안하죠, 항상. 어떤 불안이냐?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대개 종류가 거의 동일합니다. 결핍의 공포. 내가 이 권력을 놓치지 않을까? 권력이 없다면 어떻게 되지? 내가 이 돈을 다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 돈을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지? 이런 결핍의 공포. 그리고 물리적 안전의 공포. 나는 정말 이렇게 안전하게 오늘도 이제 직장에 나왔다가 퇴근을 했는데 내일도 그게 보장될까? 걸어가다가 벼랑한 교통사고는 나지 않을까? 무슨 풍수해를 당하지 않을까? 이런 물리적 안전에 대한 공포. 내가 진짜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지면 어떻게 되지? 무위의 공포라는 거죠. 야,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그 인생은 무엇일까? 뭔가 할 거리가 계속 있어야 살아있다라는 걸 인식할 수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최종적인 게 소멸의 공포죠. 나는 이 상태를 계속 지속 가능하게 끌고 갈 수 있을까? 안 되죠. 이건 영원성의 문제인데 안 되죠. 결국 소멸할 거라는 것에 대한 공포.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본원적 과제와 현실적 과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그 속에서 공포를 극복하고 잊어버리고 이러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누구나가 바라는 게 있습니다. 풍요롭고 싶다. 이거. 가난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풍요롭고 싶죠. 아무리 탁발생이라도 탁발을 언제나 할 수 있는 풍요, 자기 자신을 유지시킬 수 있는 풍요는 다 원하죠. 쾌적하고 안전하기를 원한다. 내가 살아가는 공간이, 내 생활 환경은 항상 쾌적하고 안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는 재미가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다. Happiness, amusement, value of life, 이걸 누구나 원하죠. 그리고 이런 상태가 계속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것이 계속 안전하게 지속됐으면 좋겠다. 독자분들 중에서 이거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설마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얻을 것이냐, 이런 거. 어떻게 얻을 것이냐? 풍요를 어떻게 얻을 것이냐? 풍요를 얻는 방법, 그건 정해져 있습니다. 부지런히 일해야 되고, 일한 거 아끼고 관리 잘해야 되고, 그리고 행운이 따라줘야 되는 거죠. 이거 하고 싶으신 분들은 채널 24K에 부자가 되는 법이라는 이제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에 관한 이제 채널이 방영이 된 동영상이 있습니다. 2번에 걸쳐서 방영이 됐는데 한번 그 참고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까 싶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고 싶다면은 사회적 합의를 그럴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데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진실성 있게 참여해야 되겠죠. 사는 게 재미있었으면 좋겠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으시면 개인적인 선택을 무엇에서 재미를 느낄 것이냐, 재미를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 것을 선택을 잘 하셔야 되겠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으면 어느 것이 가치 있는 삶일까 선택을 잘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인류 문화사의 혜택을 좀 받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지속 가능성의 문제는 결국 사회적인 합의와 개인적 선택의 합으로서 나타나게 되겠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자기를 위안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항상 불안하다는 현실적인 과제는 결코 사라지지는 않죠.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의 수단은 세 가지, 크게 봤자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스스로 깨닫는 거죠. 열심히 생각하고 해서 스스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깨닫는 겁니다. 이거를 각성, 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 도를 통했다, 각에 도달했다, 뭐 이런 상태 같은 거죠. 그러지 못하면 학문을 통해서 연구한 거를 가지고 방법을 찾아가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이 미래를 알고 현실을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일 보편적인 게 학문을 통하고 연구를 통하는 거죠. 그게 인간의 삶, 거의 모든 인간들의 삶에 공통된 부분이죠. 그래서 학교를 다니고 열심히 석박사학위를 따고 뭐 공부를 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가지고도 또 안 되는 부분, 이런 사람들은 신앙이나 종교라는 걸 갖게 되는데, 신앙하고 종교를 흔히들 구분을 안 하고 쓰시는데 이건 대단히 다른 겁니다. 신앙하고 종교는 구분돼야 하죠. 신앙은 faith, 개별적인 믿음입니다. 자기가 그냥 자기 혼자서 믿는 거예요. 그렇다고 믿는 거죠. 릴리전이라는 건 뭐예요? 그룹핑이죠. 종교. 하나의 집단합니다. 하나의 으뜸되는 가르침이 있고, 마루종자 가르칠 교자 아닙니까? 으뜸되는 가르침 밑에 전부 그거를 따르는 집단화를 하는 거죠. 이거는 개별적인 거고 이건 집단적인 겁니다.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가 인문과학, 우리는 인문학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전적인 용어로는 인문과학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로는 the humanities라고도 하고 liberal arts라고도 이제 번역이 됩니다.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서 인문과학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가를 한번 발췌를 해봤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문화에 관심을 갖거나 인간의 가치와 인간만이 가진 자기 표현 능력을 인식하기 위한 분석적, 비판적 연구 방법에 관심을 갖는 학문 분야. 상당히 어렵죠. 학자들이 문구를 쓰면 꼭 이렇게 어렵게 씁니다. 그래야 값이 나가 보이니까요. 원고료를 받을 가치가 있죠. 인문과학이라는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개념은 서양을 기준으로 해서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인문학적인 영역의 강의가 있었죠. 그리고 라틴어에서 후마니타스. 지금 우리나라 대학에도 일부 대학에 후마니타스과가 있죠, 그렇죠? 라틴어로 후마니타스.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인간성이라는 말인데 그런 용어들에서 유래했다. 그래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중세의 초기 기독교 신학자들이죠. 이들은 파이데이아와 후마니타스를 그리스도교를 가르치는 데에 그리스도교 정신, 그리스도교 교리 이거를 가르치는 데 기본 교육 과정으로 채택했던 역사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걸 이제 유익한 과목 또는 교양 과목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그 내용에 포함됐던 것이 수학, 언어학, 역사, 철학, 과학 등이 포함이 됐었던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이제 인문과학이라는 용어, 이것이 생겨난 유래입니다. 15세기의 이탈리아의 이제 인문주의자들은
세속적인 문예 및 학습 활동, 그 안에는 이제 문법, 수사학, 시, 역사, 도덕, 철학, 고대 그리스어, 라틴어 연구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됐던 건데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스투디아 후마니타스, 인간 연구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죠. 뒤에 드디어 이제 연구라는 말이 들어간다. 오늘날 쓰고 있는 인문과학이라는 개념은 인간의 자족적 가치 체계를 전파하는 데 기초해서 전인교육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초기 개념과 비슷하다. 무슨 얘기냐? 이때에 이들이 가르치고자 했던 내용, 그게 전인교육적 목표를 가진 기독교주의자들은 거의가 전인격적인 교양을 갖춰야 했으니까 신부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물론 그 일반인들은 그 당시에 이제 라틴어를 쓰면서 공부하는 이 신학자들하고 교육가 되지를 않았었죠. 그때 했던 전인격적인 교육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초기의 개념과 상당히 유사하다. 그러나 이제 인문과학을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과도 구별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비롯해서 몇 가지 해석의 갈래가 이제 생겨나고 있다. 뭐 일반 기회론이라든지 언어 기능론, 특수 능력론, 일반 경험론 이런 이제 인문학에 관한 무엇을 인문학이라고 할 것이냐. 이걸 놓고도 인간들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이야기들을 끄집어내면서 그런 갈래를 만드는 사람들을 학자라고 하고 그들이 그거 덕분에 먹고 살죠. 예. 인문과학이라는 것이 생겨나는 대개 역사가 이와 같다. 근데 오늘날에 와서 현실적으로는 이제 저널리즘적인 용어로 쓰이는 게 인문학이라는 말이 되는데 그 내용은 문사철이라고 하죠.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문사철, 문학, 사학, 철학.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인문학이라고 묶는 경향이 있다. 저널리즘적으로. 이런 사항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문학, 사학, 철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애초에 문제로 삼았던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 그거를 해결하는데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문학이라는 것은 삶의 감동과 즐거움, 이거를 제공해 주는데 가치를 갖는 겁니다. 중심 가치를 두는 거죠. 여기서 문학이라는 말로 얘기도 했지만 이 안에는 회화도 들어가고 음악도 들어가고 뭐 각종 춤도 들어가고 이런 문화 예술을 대표하는 언어로 이제 문학이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삶이 재미있었으면 좋겠다. 뭔가 가치를 가진 삶을 살고 싶다. 이거에 이제 여러분에게 일정한 기여를 하는 학문이다. 그 역사학이라는 건 뭐냐? 인간이 사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간 삶이라는 게 허무하다. 뭐 살아도 그만 안 살아도 그만 아니냐. 뭐 굳이 살아야 하는데 뭐 이유가 있겠냐. 이때에 역사학이라는 건 어디에다 삶의 의미를 만들어주느냐. 인간은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사회적 가치와 자기 순수하게 개인적 가치, 이 두 개를 다 충족시키고 이 속에서 의미를 다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역사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집단적인 삶의 의미 그리고 가치와 방향, 우리가 역사란 무엇인가 이에치카 교수의 책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줄기차게 이에치카가 얘기하는 게 뭐죠? 사회적인 문제다 역사가 다루는 것은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인간이 집단으로 사는데도 어떠한 의미가 있다. 그냥 우주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칼 세이건이 얘기했듯이 파랗게 빛나는 파랗고 창백하게 빛나는 파란 점, 거기에 아무 의미도 없이 살고 있는 벌레들의 이 생활이 아니고 그 속에 무언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방향이 있다. 이거를 가르쳐 주는데 역사학이라는 거에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허무로부터 어느 정도 구제해 줄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죠. 철학이라는 거는 결국 뭡니까? 개인적인 인생. 물론 이것이 철학이 무슨 집단적인 인생이나 문화적인 즐거움의 가치 이런 걸 다루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집중해서 생겨나는 것이 개별적이고 집합적인 존재의 의미,
독일어로 자인이라고 그러죠. 자인. 자인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 철학이죠. 졸렌 이러면 독일어인데요. 이거는 당위성을 얘기해야 돼.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 어떤 식으로 존재해야 하는가라는 당위성의 문제고, 이건 존재 그 자체를 다루는 문제인데요. 이런 존재의 의미와 생명활동의 당위, 졸렌의 문제를 다루는 게 철학이다. 이 철학에는 또 다양한 갈래가 있죠. 대표적으로 동양의 철학과 서양의 철학은 그럼 같으냐? 엄청나게 다르지요.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부터 틀립니다. 도가 도는 비상도의 명과 명은 비상명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노자의 이야기하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는 데카르트의 언어의 사용법이 같지가 않지요. 또는 종교 철학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도 또 등장을 합니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종교 철학이죠. 신이라는 건 결국 답이 없고 누구도 정답을 가졌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그 의미를 주면서 다루는 게 이제 철학의 범위인데, 결국 우리는 이 인문학 문사철을 통해서 무엇을 해결하고자 하는 거냐? 인간이 원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들. 사는 게 즐거우고 재밌어야 되고 의미가 있어야 된다. 내가 사는 것이 결코 무의미하고 허무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나는 그냥 무조건 고독한 존재이고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추구하고 있는 학문적 시도가 문사철의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 문사철이라고 하는 인문학하고 종교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인문학은 think 하는 범위입니다. 생각하는 범위죠. 종교는 think 하지 않고 believe 하는 범위입니다. believe에는 어떤 조건이나 논리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렇다고 믿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think와 believe는 서로 치환이 되지 않습니다. 같지 않고 서로 치환도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believe에서 하나 더 아셔야 될 게, 아까도 말했지만 faith와 religion이라는 건 다르다. 흔히 이게 신앙인들이 큰 착각을 하고 계신데요. 종교는 무조건 믿는 걸 전제로 하지만 집단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논리라는 것이 가미가 됩니다. faith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나 혼자 믿는 거니까 거기엔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산에 있는 바위 하나를 믿으면 믿는 거고, 거기에 있는 무슨 호랭이 한 마리를 내가 믿으면 믿는 거죠. 거기에 의지하면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같지 않다. 그러면 인문학은 이러한 신학적인 경우까지도 포함을 해야 되는 거냐?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문학은 어디까지나 think의 세계고 believe의 세계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야 좀 더 나의 허무함과 고독함, 삶의 재미, 이거를 다양하게 얻고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그런데 인류가 노력한 어떤 학문적 노력도 사실 진리에 도달한 경우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대개 뒤에 굉장히 많은 책들을 쌓아놓고 계실 텐데, 제가 몇 번 그 이전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책들은 언젠가는 다 거짓말이 됩니다. 절대 진리를 얘기하는 그러한 업적을 인간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류는 그 노력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왜? 허무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인문학적인 그런 노력을 한 것들로 이제 우리가 다 읽었던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에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동서양의 다양한 철학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인류의 진리를 찾기 위한 노력이죠. 인문학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자연과학 쪽에서도 사실 인간들은 그런 노력을 합니다. 역학이라고 하는 것, 물질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변화하느냐, 이거에 관한 논리를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 아리스토텔레스 역학이 뉴턴의 역학으로 바뀌고, 뉴턴의 역학이 아인슈타인의 역학, 상대성 이론으로 바뀌고, 오늘날에 와서는 양자 역학으로 계속적으로 변해간다. 어느 것도 최종적 진리를 보여준 적이 없죠.
그럼 종교적인 가르침은 정말로 진리냐? 물론 모든 종교는 자기들의 가르침은 진리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죠. 그리고 그걸 무조건 믿어야 한다. 그래야 신앙인이고 그게 종교를 가진 사람이죠. 거기서 주장하는 진리라는 게 사랑, 자비, 어지린자의 인, 공경경자의 경, 우리의 인내천사상 이런 것들이 진리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것도 역시 뭡니까?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인간의 진리를 찾기 위한 허무해지지 않기 위한 노력이죠. 그러면 인류는 과연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까? 진리를 발견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인간의 삶의 과정은 진리를 찾아가는 데 자체에 그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진리를 깨달았다고 해서 인간이 더 다르게 완성하거나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진리죠. 근데 지금은 이미 그것도 진리가 아닙니다. 그걸 알았다고 해서 어떡할 겁니까?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인간의 삶의 이 풍요로움을 위해서 그래서 인간은 진리를 찾아 나서는 거죠. 대학이라는 책을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소위 수신이 재정기심자는 몸을 닦는다고 하는 것이 그 마음속에 바르게 자리 잡고 있는 자는 신심유소 분치즉 부득기정하고 마음에 그 몸과 마음의 분노, 분치인데 치자가 좀 어렵죠. 이렇게 쓰는 아주 낯선 글자인데 이게 이제 분노한다는 뜻입니다. 같은 분치즉 부득기정하고 자기 마음속에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바른 마음을 얻을 수가 없고 유소공구즉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또한 바른 것을 얻지 못하고 유소호락즉 부득기정하고 무언가를 유난히 좋아하고 거기에만 몰입하고 매달리면 바른 것을 얻지 못하고 유소우한즉 부득기정이라 마음에 근심걱정이 가득하면 바름에 이르지 못하는 법이니라. 이런 이제 대학에 이런 글이 나오는데 이 글을 왜 소개를 하느냐? 이러한 가르침이 인문학의 하나의 가르침이다. 이런 가르침 속에서 우린 뭘 느끼느냐?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내 마음이 안정되고 바르게 나에게 주어진 시간 70년, 80년, 80년을 잘 소화하고 갈 수 있겠구나. 이런 게 바로 인문학의 효용성이다. 이런 걸 가르쳐 주니까.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대학에 있는 말인데 여러분들 많이 인용하실 수도 있는 말이고 인용도 하셨을 겁니다. 심부재원이면 마음이 없으면 이거 어조사 언자니까요. 마음이 없으면 시불견하며 보지만 보이지 않고 보여도 보지 못하고 청이불문하며 들려도 듣지 못하고 시기부지기민이라 먹어도 그 맛을 모르는 법이니라. 이것에서 그럼 이런 가르침에서 우린 뭘 깨닫게 되죠? 아, 모든 것은 내 마음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구나. 보는 것, 듣는 것, 먹는 것 모두가 내 마음을 만드는 데서부터 내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느냐 여기서부터 다 결정되는 거구나. 이거를 알게 해야죠. 이게 바로 인문학을 하는 유용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는 인문학을 통해서 어떤 것에 답을 구하고자 하며 거기서 어느 정도 인간들이 여태까지 쌓아놓은 답을 어느 정도는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나는 다음의 질문을 완성해 가야 할 겁니다. 이게 인문학을 하는 이유죠. 나는 누구냐? 나는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냐? 나를 만드는 건 과연 무엇이냐? 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잠깐 해보실까요? 여러분들 아침에 나오실 때 손톱 깎고 나오셨습니까? 또는 이발소 가서 머리를 깎으셨습니까? 손톱을 깎아서 손톱 조각을 떨어뜨리고 나면 그 떨어진 손톱 조각은 그때부터 나인가요? 아닌가요? 이 손톱 조각이 여기 붙어 있을 때까지 나는 그 손톱을 다 포함해서 나라고 얘기했습니다. 머리카락을 잘라버리기 전까지 잘라진 그 머리카락도 나였습니다. 근데 잘라져 나가는 순간 그건 나가 아닙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갖습니다. 뱃속에. 뱃속에 아기를 가졌을 때 그 어머니는 이 속에 들어있는 애는 나가 아니고요. 나는 여기까지예요. 얘 빼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뱃속에 들어있는 아기까지 포함해서 나라고 얘기하죠. 그러다가 이제 출산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걔를 너라고 부른다. 나라는 것은 이렇게 추상적인 존재죠. 다 잘려져 나가고 만일 최종적으로 남는 게 있다면 무엇일까? 아무것도 없죠. 나라는 존재는 사실은 추상입니다. 추상.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이 합쳐진 게 나인데 이것이 최종적으로까지 존재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죠. 그럼 나라는 것은 결국 추상적 개념일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죠? 나라고 하는 이 추상적 개념을 내가 나라고 부를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건 누구냐? 그건 나죠. 나 자신입니다. 나라는 게 어디 따로 어디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만들어져 있고 기성적, 그래서 뭐 나를 찾아가는 뭐 여러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불가에서 흔히들 나 자신을 찾아라, 너 자신을 찾아라 이러는데 어디서 나를 찾는 나 따로 있고 내가 찾아가야 되는 나 따로 있습니까? 결국 뭐냐? 내 인생이라는 건 내가 스스로 만드는 나의 과정이다 이러네요. 나는 나의 삶은 내가 만든다. 그래서 내가 지은 집, 누가 지어준 것도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지어야 한다라는 법도 없고 없지만 내가 지은 집, 내가 내 마음대로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지은 집에서 내가 살다가 사라지는 게 인생이다. 그럼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사라질 거냐? 어떻게 그 집을 지을 거냐?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기본은 어디서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축 재료를 어디선가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을 지으려면. 그게 뭐냐? 그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인문학이다. 여러분들이 이해치카 교수의 그 난해한 책을 그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읽으셔야 되는 이유, 그러한 재료, 내가 나를 만들고 내가 살 집을 완성하기 위한 재료들을 모으는 과정이죠. 그래서 그 시간은 결코 낭비될 수 없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인간의 원천적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지 아닐지 모르면 대개 해결 못하겠죠. 그러나 자기가 살아가는 시간 전체를 그러한 노력으로 채우는 것만큼은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누구도 의미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과정이 되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이 책을 읽어야 하고 인문학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여쭤두고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